법의 도리를 지켰다. 혹자는 이제 저분을 이제 헤어롤, 예. 헤어롤 여사, 뭐 헤어롤이라고만 부르더라고요.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던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오늘 퇴임했습니다. 그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우리 헌법재판소는 바로 그제 참으로 고통스럽고 어려운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번 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한 절차를 진행하면서 헌법의 정신을 구현해내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였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민주주의, 그 요체는 자신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데 있다고 믿습니다. 서로 껴안고 화합과 상생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제 오늘 퇴임식 모습인데 이 재판관의 성격을 엿볼 수 있는 게 오늘 퇴임식에 가족들도 안 불렀다고 그러더라고요. 원래 같으면 이제 헌법재판관으로 퇴임되는 그날이라면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거든요. 그렇죠. 정말 많은 일가 친척이 다 와가지고 꽃다발도 전달하고 사진도 찍고 해야 되는데 요란스럽게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고 사실은 10일 날 탄핵 선고를 하면서 마음적 부담이 있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도 탄핵 관련해서 뭐 반대 집회도 있기 때문에 막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가족들 전혀 참석하지 않고요. 남편이나 자식들도 참석을 하지 못했다고 얘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좀 조촐하게 요란스럽지 않게 퇴임식을 오전 11시에 했는데 근데 오전 11시도 나중에 알려졌거든요. 그렇죠. 10시에도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10시 아니면 11시 아니면 오후 1시, 2시인데 이 11시란 그 시간도 정확하게 공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또 혹시라도 경호라든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11시도 나중에 공지가 됐고 조촐하게 이 행사가 진행된 것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뭐 최고 수준의 경호까지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 이정미 전 재판관이 됐죠. 이정미 오늘 12시까지입니다. 오늘까지입니다. 일도 하고 있답니다, 지금.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일이 너무 지금 쌓여 있어서. 그러면 뭐 한 10시간 남았네요. 그렇죠.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12시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 오늘까지도 지금 너무나 이번에 탄핵 심판을 하느라고 나머지 일들을 지금 쌓여 있는 게 한 200건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7인 재판 시스템이 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8인 시스템 내에서 빨리 마무리 질 것들을 오늘 마무리 짓기 위해서 오늘 또 아마 평의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잡무를 처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퇴임식은 그냥 한 것이고 일단 임기 자체는 12시까지이기 때문에 일단 12시 전까지 왜냐하면 쌓인할 일들이 있거든요. 8인체장에서. 일을 계속 하신다고 합니다. 이정미 재판관님 죄송합니다. 제가 좀 경솔한데 그 이정미 이제 재판관 하면 이 장면이 제일 먼저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영상 만나보시죠.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국정 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하였습니다.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예, 이렇게 단호한 모습 뒤에 사실 약간의 인간적인 모습으로 온라인상에서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실제로 지난 주말 그 집회 때 이렇게 헤어롤을 달고 나온 시민들도 많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예민한 얘기인데요.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을 포함하여 몇몇 여성 정치인들 때문에 여성 전문 인력에 대한 어떤 그런 실망감 같은 거를 표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헌재 심판과 관련해서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 그래서 차에서 미처 헤어롤 2개를 이렇게 말았다가 빼지 않고 나오는 인간적인 모습이 외국의 AP통신회까지 소개가 될 정도로,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소위 세월호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올림머리 그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많은 그런 인구의 회자가 됐는데요. 정말 열심히 일한 당신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의 여성 전문 인력이 이렇게 어떤 자기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면서 이렇게 성실한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많은 젊은 여성들에게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인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사실 이정미 재판관이 저것 딱 이제 사진에 포착되는 얼마나 본인 아차했겠지만 예. 지금 오히려 인간적인 면이라고 해서 관용체 저 헤어를 항상 박준 변호사님 두고 다닌다는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 또 늦게까지 이제
초안을 잡고 하다 보니까 시간을 많이 끌었고, 그래서 아침에 이제 머리 단정하게 나온다고 하면서 뭐 실수 아닌 실수가 됐는데, 결국 이런 모습이죠. 인간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워킹 우먼의 어떤 그런 모습도 보이고, 예. 사람들이 봤을 때는 헌법재판관이라면 좀 무섭고 근엄할 것 같은데, 그렇게 일을 하면서 자식들을 돌보면서 급하게 헤어롤도 한 상태로 이렇게 출근하는 모습. 그래서 아마 스타가 된 게 아닌가. 헤어롤 헌법 밀당녀가 된 것 같습니다. 뭐 매일 하던 헤어롤인데 그날 진짜 역사적인 날 또 저 사진에 포착돼가지고 말이죠. 근데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끝났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내부에 있었던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언론을 통해 공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김평우 변호사와 이정미 재판관의 설전 여러 가지 목소리 있었는데 그거부터 한번 같이 만나보실까요? 지금 시간이 12시가 넘었는데요. 네. 사실은 제가 조금 당뇨가 있습니다. 아, 네네. 그래서 시간을 조금 주시면은 제가 조금 어지럼증이 있어서 음식을 조금 먹어야 되겠는데 그 시간을 좀 주실 수 그러시다면 그 부분은 다음번에 하시는 것으로 하시고요. 오늘 별로는 여기서 아닙니다. 종료를 저는 하시죠. 오늘 하겠습니다. 오늘 꼭 하셔야 되는 네, 이유는 제가 뭔가요? 오늘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왜 변론을 막으십니까? 다음번에 하시는 걸로요. 지금 12시가 되었지 않습니까? 12시에 네. 예, 뭐 지나간 얘기긴 하지만 다시 봐도 참 당시 얼마나 설전이 오갔는지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김평우 변호사나 일부 대리인들이 보면 사실 좀 변론을 하겠다는 자세보다는 헌법재판관들하고 좀 싸우겠다는 그런 어떤 태도로 임했잖아요. 그리고 또 변론을 하는데 보면 이 동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실제로 이제 그 재판관들 상대로 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예. 설득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김평우 변호사는 보면 이 방청석을 향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끔씩 그 현재 재판관들을 돌아보고 하니까 이제 그날 얼마나 이제 특히 이제 강일원 재판관을 향해서는 무슨 국회 수석 대리인이냐는 정도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왜 그런 이야기를 했냐면 사실은 국회 소추인단도 좀 제대로 질문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강일원 재판 같은 경우에 증인들 상대로 해서 굉장히 아주 논리적으로 질문을 해서 결국 이제 자복을 받아냈거든요. 자꾸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제 김평우 변호사 대리인이 화가 난 거죠. 왜 자꾸 꼬치꼬치 물어서 저 사람의 증언을 갖다가 그렇게 하느냐. 예. 그래서 이제 그날 아주 이제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날 저녁에 아마 이 현재 재판관들끼리서 너무나 힘들어갖고 왜냐하면 사실 그동안은 한 번도 이제 회식을 안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이정미 재판관이 계속 이 목 뒷덜미를 잡고 이제 이 혈압이 오르니까 강현애 재판 위로한다고 술자리를 한 번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만큼 그날의 어떤 스트레스, 특히 왜냐하면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에 저렇게 이제 지금 물론 기수도 있고 하지만 저렇게 대리인단이 저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거는 사실 법적인 예의가 아닙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사실 이번 헌법재판관들도 이번 결정을 내리면서 심적으로 이 탄핵 결정하는 데는 제가 볼 때는 아마 대리인단의 역할이 또 상당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첨언하고 싶은데 어떤 변호사라도 재판정, 법정에서 소리를 지를 수가 없습니다. 예. 소리 질러서도 안 되고 재판관, 법관의 숨소리도 지금 걱정스럽거든요. 혹시나 잘못할까봐. 그런데 지금 보면 싸우려고 하고 만약에 저기에 이정미 대행이 걸려들었으면 봐라 이렇게 편파적인 판정이다 하려고 하는 것처럼 딱 보입니다. 이거는 뭐 당뇨를 핑계대면서 재판을 끈다는 게 말이 안 돼. 전 처음 들어보거든요. 예. 전 세계에도 그런 거 없을 겁니다. 판사가 고말하자 하면 고말하는 거고 하자 하면 하는 건데 사실 저것도 저는 재판 이 결정이 지금 인용이 났지만 큰 영향이 끼쳤지 않을까. 대리인단의 저런 어떤 변론이 재판관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게 되거든요. 큰 영향이 끼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현주 의원님이 아까 그 당시 상황, 여러 수석 대변인 논란 이 얘기 하셨잖아요. 그걸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는데 그 영상부터 먼저 보고 또 얘기하시죠. 청구인 측 대리인들은 우리나라 최고의 변호사님들입니다. 아니 이분들이 발견을 못한 거를 재판관님이 발견해서 꼬집어줘요? 그럼 그거는 청구인의 수석 대리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법관이 아니에요. 이거는. 김평우 변호사님, 그렇지 지금 않습니까? 저희가 굉장히 모욕적인 언사에 대해서도 굉장히 참고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치십니다. 아니 뭐가 지나쳐요? 저는 법을 설명한 것밖에 아무 설명이 없었습니다. 저는 아까 발언하실 때도 재판부에 대해서 굉장히 모욕적인 언사와 지난 기일에 재판부에 대해서도 삿대질이랑 헌법재판관식이나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네, 정말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은데 저 재판 이후에 이제 술자리를 가졌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한 재판관은 사표 쓰고 싶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판결만 내리다 저런 험한 꼴을 처음 봐가지고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요. 요번에 이 그 박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대통령 측 대리인이 저렇게 일방적으로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그 요인 중에 저 김평우 변호사가 상당 부분 역할을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헌법재판소의 권위 존중 이전에 헌법재판관들이 대체로 자기보다 후배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닌가. 그게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또 한 가지 첨언을 하려고 했던 게 김평우 변호사도 변호사지만 증인으로 나온 그 최순실 씨의 태도를 보면 자기 뭐 기분 나쁘면 대답하지 않겠다고 한다든지 또는 굉장히 따져서 말하듯이 하는 그러한 분위기를 보면서 이번에 그 대통령께서 어제 민경욱 의원을 통해서 모든 것을 본인이 끌어안고 가시겠다 그랬는데요. 박 전 대통령께서 끌어안으실 수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지금 그 과거에 새누리당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참모들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간적 관계에서 이런 농단이 나오고 이런 지경까지 나왔다라는 점에서 저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의법 조치되는지 저는 앞으로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오늘 퇴임식을 가진 헤어롤 이정미 재판관 얘기까지 해봤습니다.